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8시 39분입니다. 황추세 4부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하는 새시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G7 정상회의 다녀오셨는데, 그리고 네네. 이 G7 정상회의 끝나고 또 오스트리아, 스페인 방문하셨고, 근데 이제 국내 언론들 보도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문희정 평론가님, 생각이죠? 예. 예. 실제로 우리 네. 언론들의 이번 G7 관련 보도량이 이전과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현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청와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KTV 또 현지 교민들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다니고 또 함께 참석했던 다른 국가 정상들의 SNS 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SNS에 캡처해서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나 정상 간 논의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올린 관련 소식들의 딴지를 거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냈는데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오른쪽 옆에 앉은 이유를 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직접 확인해 봤다거나 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것이 외교적 결례가 아닌지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보도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죽하면 한국-스페인 경제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박용만 부산 인프라코 회장이 대통령과 수행단의 노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언론들의 폄하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문희정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번에 주요 언론들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가 오히려 훨씬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YTN에서 예. 변상욱 앵커께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가 우리 언론들의 G7 정상회의 관련 보도 수치, 어느 정도 보도가 됐는지, 그리고 배열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뉴스 전문 채널들의 조회수보다 해외 순방 소식을 전하는 다른 유튜브의 조회수가 최대 90배 많았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언론 행태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 역시도 워낙 우리 언론들이 정작 중요한 보도들은 안 해주니까 다른 분들처럼 현지 교민이 생중계해주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주요 외신들이 올려준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해서 행사장 주변 분위기를 파악했고요. 예. 발언 내용이라든지 관계자들과의 회의 모습은 청와대 채널과 KTV, 세계 주요 외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현지 언론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생중계로 자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집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들이 수행단과 현지 교민들로부터 나왔는데요. 예. 이 오랜 시간 양국에 조율해온 이 국빈 방문을 했던 오스트리아나 스페인과 관련된 우리 언론들의 자세한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오히려 상대국에 좀 민망할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영국의 언론들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이기도 하고 개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관련 보도들을 내놨는데요. 예. 영국의 BBC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세계 주요 외신이 G7 정상회의를 메인 뉴스나 일면 탑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영국의 대표적 뉴스 채널인 스카이뉴스에서도 현재 시각으로 12일 영국 총리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공식 환영식에서 인사를 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냈는데요. 전면적인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특히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팬데믹 극복 방안으로 친환경 기술 투자를 촉진시키는 그린 뉴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의 기간 내내 이 방송과 홈페이지에서는 G7 관련 소식들을 일면에 걸고 탑 뉴스로 다뤘을 뿐만 아니라 이 G7 정상회의 최초로 개최된 부대 행사인 세계 평화 콘서트 공연 실황을 중계하고요. 또 공동성명의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이번 G7 정상회의가 가지는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 영국 현지 언론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G7 정상회담 마치고 다음 방문지가 오스트리아 아니었습니까? 네네. 예, 오스트리아 쪽은 현지 언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2박 3일간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1892년 수교 체결 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더 뜻깊기도 했고 예. 또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가 격상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늘상 헷갈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잘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 도대체 대통령이 왜 방문했을까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오스트리아 역시 사실은 한국의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너자이tung, 짤츠부르크, 나흐리히덴, 크로넨자이tung 등 이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문 대통령의 방문을 일면을 포함해서 여러 면에 걸쳐서 한국과 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재서특필했는데요. 예. 이 한국이 한국 전쟁과 군사 정권이라는 힘든 시기를 거쳐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고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다. 이런 현재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요. 예. 이 더불어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문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렸다고 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과 함께 민주투사였던 문 대통령의 삶의 이력을 자세히 실기도 했고요. 예. 또 이 부분이 제일 독특했는데 예.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려놓고 이 태극과 괴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는 분석 기사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일정마다 자세한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이고 공동 기자 회견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엇보다 오스트리아 언론들은 경제 강국, 문화 강국, 코로나19 방역 강국으로서의 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며 앞으로 경제 무역 파트너, 인권, 기후변화 대응 등 많은 부분에서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나라로서 한국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희정 평론가님. 네네. 네, 지금 저희 그 방송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함께 방송하고 있는데 네네. 채팅창에 그 K플로버님께서 네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따, 평론가님 똑소리 나네요. 메일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이런 응원도 있는데 또 0577님께서는요. 같은 문씨라고 편드시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편드는 게 아니고 친인척은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스페인을 방문하셨는데 그쪽 반응은 네네. 어땠습니까, 언론? 15일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상당히 성대한 환영을 받았죠. 예. 17일까지 이어진 2박 3일 동안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국빈 만찬, 또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 당원 연설, 마드리드 시청 방문, 바르셀로나 경제인 포럼 참석 등 다양하고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도 문 대통령의 방문은 아주 특별하다면서 스페인이 한국을 위해 이전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상 최고의 환영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또 왕비가 주최하는 갈라 디너 만찬이 문 대통령 방문 덕분에 부활했다거나 훈장 수여 예정 소식, 또 상하원을 동시에 방문하고 마드리드 시청에서 황금 열쇠를 선물로 준비했다는 등 방문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상세한 일정과 함께 문 예.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환영 보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우리 언론에서는요, 그 상원 도서관에서 독도가 그려진 지도를 봤다. 네네. 또는 스페인 왕비에 대한 소식 이런 것 좀 단편적인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 스페인에서는 좀 분위기가 우리가 완전히 달랐다 이겁니까? 네네. 많이 달랐죠. 말 그대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띄우면서 예. 일정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 보도와 함께 우리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우리 측의 선물인 1월 오봉도에 대한 설명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예. 현지 언론인 엘문도에서는 국왕 만찬 소식과 함께 스페인 왕은 태양, 달 그리고 5개의 정상이라는 왕실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 이 전통적인 작품은 한국 궁궐 왕자에 배치된 왕실 그림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스페인 국왕의 초청이기도 하고 사실 스페인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스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강했는데요. 게다가 현재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르셀로나 지역을 방문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함께 서로 적대시하던 펠리페 6세 국왕과 예. 페레 아라고네스 카탈루냐 주지사가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은 특히 예. 현지 언론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네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이 스페인 최대 일간지인 엘파이스는 아르고네스가 왕과 함께 해빙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빙. 보도를 했고요. 예. 엘문도도 한국이 가져온 평화라는 제목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제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3시 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